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사연으로 갈게요. 유리나 캐스터. 네, 다음 신청자분은 박재철님입니다. LG화학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4만 8천 원, 비중은 60% 담고 계십니다. 처음 높은 가격에서 사서 매도 못하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은 평당 갑니다. 며칠 올라오는 것 같더니 또 하락하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종목에 들어가도 또 빠지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서 앞으로는 좋아질 거란 믿음 가지고 싶어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자세하게 글을 좀 남겨주셨네요. 오늘 1%대 가까이 빠지면서 3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신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60% 가지고 계시고 또 추가 매수 좀 고려하시는 것 같던데 전 추가 매수는 올해는 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시면은 내년도 폭스바겐에서 이제 전기차나 뭐 이쪽 관련돼서 신차 나오고 대박 터트린다는 좀 기사 나올 때 그때 저는 하시길 좀 권장합니다. 지금 LG화학이 2015년도 이후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올해까지 보면은 매출이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꾸준히 매출이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벌어들이는 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요. 추이가. 이상하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벌어들이는 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중간에 뭔가 영업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나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대한유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3대 이제 화학사인데요.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IT 전자 소재해서 배터리 쪽으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복합화학이라고 하지만 주력은 어쨌거나 화학이기 때문에 이 화학 산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화학 산업이 쉽게 말해서 이전에 우리가 중동 이란이나 이런 데서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열을 가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뭐 에틸레인이나 벤젠 이런 거 이용을 해서 뭐 책상이나 노트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드는 피트병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송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공하기 위한 어떤 정제 기술도 좀 필요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아주 압도적인 이익을 좀 창출했었는데 미국에서 셀가스 혁명이 좀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굳이 채취하면서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에틸이. 그러니까 가격 싸움이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은 폭삭 망할 때 미국에 있는 다우 두폰 같은 애들 막 신고가 가는 거죠. 가격 싸움에서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템포 이제 더 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학업체들이 정말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그 비싼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다 하는 거예요. 셀가스 업체 때문에. 이해되시죠? 중동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이제 거기가 단가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업체들이 유독 약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바뀌기가 어렵죠. 만약에 바뀌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미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유가의 어떤 강세를 주장하는 새로운 어떤 후보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유가의 강세를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정권에서는 힘든 거죠. 이게 제가 화학주를 그동안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고요. 다만 LG화학은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화학업체들은 어떻게든 단가 좀 낮추고 생산 원가 낮춰서 싸우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니까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은 어려운 건데 LG화학은 이제 그걸 알고 배터리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LG화학이나 삼성 SDI처럼 우리나라가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기술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양극재 업체들, 응극재 업체들 되게 많이 대기업 지원을 받아서. 근데 이제는 폭스바겐에서 2026년도까지만 내연기관에서 신차가 나오고요. 2026년도 이후, 2017년도부터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신차가 아예 안 나옵니다. 다 풀 전기차예요. 그러면 전기차에서 핵심이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그러면 그 배터리를 한국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내연기관의 핵심이 엔진이듯이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LG화학한테만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걸 보고서 지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전기차 관련된 이런 업체들 보고 갔는데 이제는 폭스바겐 믿고 갔는데 이제 폭스바겐이 이노베이션을 보고서 서로 재기 시작을 하니까 투자가들이 그걸 보고서 겁내는 거예요. 이게 화학주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LG화학보다는 차라리 삼성 SDI가 나을 거예요. 걔네들은 중성 배터리 쪽으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쪽은 삼성전자나 이런 거 의지하면 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폭스바겐의 이런 업체들이 배터리 사업을 키우는 그 1, 2년 동안은 괜찮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략을 세울 거라고 한다면 올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년도 폭스바겐에서 전기차나 2차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게 대박 터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신 다음에 반등을 노리시고 제가 예상하는 가격대는 2016년도에 최저점이 21만 5,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때 이제 LG화학이 영업이익이 한 9%선 정도 나왔었을 때란 말이죠. 21만 5천 원인데 이때의 밸류를 내년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가격이 좀 나오냐면 27만 원대에서 26만 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면 추가 매수를 했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드는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저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도까지 기다려봤는데 저 가격이 온다. 그러면은 저 때는 좀 적극적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높은 밸류를 이제 더 이상 쳐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계속 급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4만 8천 원인데 그 가격은 조금 있고 나중에 뭐 단가를 좀 낮추시더라도 매도 목표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33만 원 선 정도를 중장기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하셔라. 만약에 혹시라도 매수가 가격이 오게 되면 매도를 치시고 차라리 화학주나 배터리를 하시려면 삼성 SDI로 포커스를 옮기십시오. 대형주가 아니라 중성주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일단은 27만 원에서 26만 원대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이때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요, 좀 더 기다려보시면서 33만 원대 혹은 매수가까지 왔을 때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종목 교체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네, LG화학 박재철님의 사연이었습니다.